50이었습니다. 그 여름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같은 건 숫자일 뿐이라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52살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된 봄. 이선영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나이 33이었습니다. 딸은 울었고 아들은 문을 잠갔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와중에도 매일 아침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잘 드세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이선영은 오래도록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기 전에 그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선영의 일상은 남편이 떠난 뒤로 두 가지 색만 남았습니다. 흰색과 회색. 아침이면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 삼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남편이 없다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남편 정호진은 55에 갑자기 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며 치킨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선영이 직접 발견했습니다. 그 장면은 2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딸 지수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고 아들 준혁은 직장 때문에 대전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선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하는 편이 모두에게 편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바깥 활동이 있었다면 동네 꽃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반년쯤 됐을 때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루가 가는 것 같아서. 꽃집은 작았습니다. 사장님은 60 가까운 여자 어른이었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딱 이선영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6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꽃집 앞에 세워둔 화분 진열대가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이선영이 미처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화분 2개가 깨지고 하나는 길 위로 굴러갔습니다. 이선영이 우산도 없이 달려나가 화분을 주우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손바닥을 짚었는데 깨진 화분 조각에 손이 긁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 보여주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는 맞으면서 이선영 쪽으로 기울여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선영이 손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피나요. 남자가 짧게 말하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괜찮다고요. 잠깐만요. 거절할 틈도 없이 남자가 이선영의 손바닥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손수건으로 피를 닦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반창고까지 꺼냈습니다. 이선영은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기 손을 잡은 게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다치세요? 남자가 반창고를 붙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굴러간 화분을 주워 진열대에 올려놓고 젖은 채로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이선영은 비 맞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 또 나타났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다육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네. 이선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이 근처 살아요. 자주 올게요. 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이선영은 나중에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래간만에 누군가 자기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해준 것 같아서. 그의 이름은 차민우였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진작가. 동네 골목 안쪽 원룸에 이사 온 지 넉 달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화분 하나 사거나 꽃 한 다발 사거나. 그때마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 요즘 제주도 사진 찍으러 다니는데
거기 수국이 장난 아니에요. 혹시 수선화 있어요? 누나 생일인데. 이선영은 처음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밝고 말 잘하는 젊은 손님.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려고 문을 잠그는데 민우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이선영이 멈칫했습니다. 왜요? 저 혼자 먹기 싫어서요. 근처 국밥집 같이 가실래요? 그냥 밥이요. 부담 없이요. 이선영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뭐가 맛있어요, 거기? 그날 두 사람은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식혜 마시고 민우가 찍은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디예요? 전남 담양이요. 대나무 숲. 예쁘네. 찍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사진은. 이선영은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혼자 걸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으면서 시계를 안 봤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나쁜 이상함이 아니라 오래전에 잊어버린 뭔가를 다시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함. 그 뒤로 가끔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민우는 이선영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은 왜 없는지, 아이들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뭐 봤는지, 어떤 꽃이 좋은지, 요즘 뭐가 맛있는지, 가벼운 것들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선영은 처음에 그게 좋았습니다. 묻지 않아서, 과거를 꺼내지 않아서, 오늘만 있는 것 같아서. 이선영이 자기 마음을 처음 의심한 건 민우가 2주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주도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짧게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 내려가 있을게요. 잘 지내세요. 이선영은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꽃집에 앉아 손님이 뜸한 오후에 핸드폰을 내려다보다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니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선영은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돌아온 날 저녁 이선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밥 먹었어요? 이선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먹었어요. 거짓말. 목소리에 다 나요. 그 말에 이선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국밥 먹으러 가요. 그날 밤 국밥집을 나오면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 선영 씨 좋아해요. 이선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이러면 당황스러우실 거 알아요. 근데 안 말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이선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설레는 건지 무서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나이 알아요? 네. 내가 몇 살인지 알아요. 그래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요. 이선영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2살의 얼굴, 눈가에 주름, 흰머리 몇 가닥, 남편 병원 다니던 시절부터 생긴 깊은 다크서클.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거울에서 눈을 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딸 지수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자주 온다는 걸 어쩌다 곁에 있다가 보게 됐습니다. 엄마, 이 번호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 남자야? 이선영이 잠깐 멈칫한 것, 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수야. 아빠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이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나 그냥 갈게. 문이 닫혔습니다. 이선영은 소파에 앉아 한참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게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준혁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지수한테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몇 살이야? 지수한테 들었어. 몇 살이냐고. 33.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준혁아, 아빠 생각 안 나? 아빠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이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면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이선영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남편 사진 앞에서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가 전화를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 아직 정정한 분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 어머니, 내 아들 잘 보내줬어. 고생했어. 이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져. 세상이 그렇게 안 봐줘. 이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맞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이선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반대야. 근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코트를 걸쳤습니다. 현관을 나서다가 돌아봤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녀. 문이 닫혔습니다. 이선영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우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민우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런 분이랑 왜 만나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요. 민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화나셨겠다. 네. 근데 그건 제가 설득할 문제예요. 민우 씨. 네. 나는 무서워요. 이선영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다 무서워요.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무섭고 또 혼자 될까봐도 무섭고. 민우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선영 씨, 무서운 거랑 하지 말아야 하는 거랑 다른 거 아닌가요? 이선영은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거랑 하지 말아야 하는 거랑. 봄이 됐습니다. 딸 지수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들 준혁은 전화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간간히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밥 잘 먹어라. 이선영은 꽃집에 계속 나갔습니다. 민우는 계속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민우가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이선영이 만든 꽃다발을 민우가 들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꽃 좀 사러 가도 돼? 이선영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냥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날 지수가 꽃집에 왔습니다. 민우도 마침 그 시간에 왔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꽃집 안에서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차민우예요. 여기 자주 와요. 지수가 민우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이선영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뭐가요? 다음 주에 또 온대잖아요. 이선영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이선영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뭐요?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계속 와요? 민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좋아서요. 그 말이 참 단순했습니다. 이유가 그게 다였습니다. 여기 오면 좋아서. 이선영은 오래간만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곳이 되어 있다는 것. 남편이 떠난 뒤 자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오래 의심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됐고 시어머니에게는 안쓰러운 며느리가 됐고 세상에는 그냥 홀로 된 50대 여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여기 오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선영은 그날 밤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옳은 사랑인지, 이 나이에 어울리는 감정인지, 아이들이 언젠가 이해해줄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내일도 꽃집에 나가고 싶다는 것. 그 사람이 또 올 것 같아서, 그리고 오면 반가울 것 같아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그걸로 충분한지도 몰랐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이선영이 한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철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50이 넘었다고 해서 가슴이 뛰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혼자 된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혼자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선영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언제 마음을 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다시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오래 혼자이신 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분, 누군가 다시 오겠다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분, 오늘 한 번만 먼저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여기 오면 좋다는 말을 해드리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